제안이나 어떤 권고를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용인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일단 accept가 타동사니까 지금 배운 게 뭐야?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 있지? 그럼 그 목적어 앞으로 가면 무슨 태가 가능해? 수동. 즉 accept는 그냥 accept일 수도 있고 또 be accepted가 될 수도 있어. 그지? 잘 들어. 중요한 거 할 거야. 그러면 주어 다음에 타동사, 저 accept 같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동사 뒤에 바로 이 목적어가 나온다는 뜻이지. 자, 그런데 수동태는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 동사가 어떻게 처리가 돼? be 플러스 pp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다른 전치사도 쓰지만 보통은 이게 뒤에 가서 붙을 때는 일반적으로 by라는 전치사와 목적격으로 바뀌잖아. 중요한 개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명사는 문장 구성상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아. 오케이? 다시 말하면 능동태일 때는 이게 능동이야. 이게 수동태고 그지? 그럼 타동사가 능동이면 뒤에 뭐가 와? 을이 오는 거야. 오케이? 요걸 이제 조금 더 도식화해서 알려주면 동사가 능동태면 수동태의 반대 개념이지. 그럼 뒤에 을이 오면 능동태야. 그런데 수동태가 되면 지금 보다시피 누가 온다고 그랬어? 성분과 관련이 없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이건 더 나아가서 자, 아는 사람 들으면 알지. 부사도 어떤 성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수식어지 어떤 주어 목적어는 품사가 아니란 말, 성분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어. 내일부터 특강 하는데 내일 모레부터지 내는 요런 요령을 알려줄 거야. 근데 이런 요령에 대해서 딱 듣고 이해를 하려면 본 수업 때 개념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좋아하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만 딱 풀면 돼요? 라는 거 좋아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념을 배우고 특강을 통해서 문법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어떤 타동사가요 능동태이면 을이 오고 수동태면 전명, 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거꾸로 을이 있으면 앞에가 뭐야? 능동이고 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동이야. 그대로 와봐. 지금 이거 장학금이란 뜻이야. 그럼 아무 전치사도 없지. 그럼 장학금 을 돼야 안 돼. 이게 받다니까. 을이 되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렇지.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러고 나서 니네들은 타동사에 대한 암기만 늘리면 돼. 맞지 않나? determine이 뭐야? 인지한. 결정하다야. 봐봐. determined, accept처럼 똑같은 타동사거든? 그럼 만약에 문제가 determine이냐 be-determined이냐 나오면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지? 근데 determine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그게 그 문제인지 모른다고. 단어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단어를 아는, 이거 백날 배우면 뭐하냐? 단어가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도 모르면 아예 뜻도 모르면 그건 해결이 안 되니까 단어를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두 번째 문제. 해석 안 해도 풀리잖아, 이거. 두 번째. 자, 표시해 줄게. 이 대시 나왔어. 근데 뒤에가 우리는 가질 것이다. 작은 방을 침대가 2개 있는. 내가 가로친 부분이 완전해 보여, 불완전해 보여? 완전해 보이지. 자, 완전한 문장 앞에 대시 있으면 일반적으로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해. 그럼 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지. 자, 이 내용이 을이 되는지만 봐봐. 우리가 트윈 침대를 가진 작은 방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을 됐지 지금. 것을 expect 뭐야? 기대하다지. 그치? 을이 됐지 어쨌든. 명사가 아니고 명사절이라고 해도.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래서 이거 expect. BPP가 아니고. 알겠어? 을이 꼭 명사가 아니더라도 봐봐. 을은 뭐? 을이 되는 건 명사지. 그럼 명사도 되고 명사 구도 되고 뭐도 돼? 명사 절도 되는 거야. 을이. 오케이? 내가 꼭 근데 명사라고 안 하고 을이 능동이다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따 나와. 을이라고 해주는 이유가 있어. 그건 좀 이따 배우고. 길어. 길지만 문법이 말이야. 문법 문제가
그럼 수동태만 딱 배우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특강 때도 보겠지만은 한 문제를 풀 때 수동태만 알아서 푸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관계대명사 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수일치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문법이 적용돼서 답을 찾는 문제들이 많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동태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문장이 아니고 위치로 시작하잖아. 그지? 그럼 잘 봐봐. 기초가 안 된 친구들에서 꼼꼼히 설명하는 거야. 위치 뒤에 이거든 이거든 둘 다 품사는 뭐야? 동사지. 그럼 이게 위치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는 건 뭐가 없지? 주어가 없지.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앞에 위치가 있으면 관계 대명사야. 근데 뭐가 없다 그랬어 지금? 주어. 이런 걸 주격이라고 하는 거야. 들어봤지?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관계 대명사절은 뒷문장이 어떻다고? 불완전. 불완전해. 근데 주어가 없을 때 무슨 격?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관계 부사절은 격을 배운 적이 없을 거야. 관계 부사도 배운 적 있지? 관계 부사의 주격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왜 없는 줄 알아? 관계 부사절은 뒷문장이 완전해. 빠지는 게 없다고. 그럼 관계 대명사절은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그 불완전한 게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이렇게 붙이는 거야. 자, 능수 풀어야 되는데 관계사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럼 주어가 없는 이유가 뭐야? 앞에 나오는 이걸 뭐라고 불러? 세 글자. 관계 대명사들 앞에 있는 선행사. 선행사가 똑같은 주어란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해석할 필요가 없어. 여기 주어로 들어갈 게 누구라고? 계좌들이야. 은행 가면 계좌 만들잖아. 은행이 상품으로 내놓은 계좌들. 자, 해석으로도 풀 수 있어. 계좌들이 만들어? 계좌들이 만들어? 지지? 그러려면 뭐 써야 돼? 일단 이거 써야 돼. 됐니? 그리고 아직 조금 약하니까 내가 불러주면 이 투밋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투부정사야. 근데 중학교 때 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용법이라고 배웠어? 부사.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사가 나와도 뭐다? 수동태라 그랬지? 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이면 이게 부사구거든. 부사가 나와도 수동이다. 딱 들어맞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계좌. 그 계좌는 만들어졌어. 참고로 알아도 미스는 만나다 말고 사람이면 만나는 건데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는 게 밑에.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럼 깔끔한 해석 떨어지고요. 지금은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슬슬 또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 이게 가주어야. 가주어 뒤에는 뭐가 있어? 진주어. 이게 진짜 주어야. 그러면 주어로 쓰이는 문장은 주어는 품사가 뭐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절? 명사절이야. 얘가 주어라. 그지? 그럼 주어 이게 만약에 앞으로 가잖아? 갈 수 있는 거지 이 자리로. 그러면 be ing면 능동이야 수동. 능동이면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 을룰이 있어야 되지. 근데 얘가 을룰이 아니라고. 얘는 이 자리에 가야 되는 놈이야. 그럼 얘가 가고 나면 이 뒤에 을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뭐 써야 돼? 아무것도 없을 때도 뭐 쓰라 그랬어? be known 수동태. 알겠어? 맥락을 잘 잡아. 그리고 이렇게 명사절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AS가 치료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규칙에 맞춰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여긴 아예 뭐라고 돼 있어? 수동태로 나와 있지. 근데 요게 한눈에 딱 보였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make 다음에 work가 나왔는데 우리는 일하게 시켜졌다거든. 무슨 동사였어 이 make? 사역. 사역동사. 응? 그래서 내가 오형식의 사역동사 have and make 중에서 오로지 make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랬어.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건 지금 수동태야 능동태야? 능동. 이걸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놀라게 가르쳤어.
사역동사면 뭐 써라? 사역동사 have and make는 뒤에 뭐 써라? 원형. 원형 부정사 써라. 배웠지? 안 배웠어? 그러면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 수동태가 되면 다른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원형 썼던 애들만 다시 뭘로 바뀐다? 그래, to V로 바뀐다라고 했어. 이걸 까먹었으면 지난 시간에 뻘짓한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 BPP 나왔지? 이게 사역동사였다면 어떤 게 답이야? 헐키. 두어크. 사역동사는 원형만 쓰지 have and make는. 근데 수동태가 됐을 때 그 원형이 뭘로 바뀐다고? to. 능동이든 수동이든 ing는 없는 거야. 알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중등 과정에서 잘 안 나오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왔어야 더 좋은 문제가 돼. 더 아이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 이러면 더 헷갈리지. 이 메이크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판단도 안 하고 학교 선생님이 have and make는 원형이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이걸 쓰는 놈들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그냥 made였으면 원형이 맞는데, 응? 자, observe가 무슨 뜻이야? 관찰하다. 관찰하는 것도 보는 거지.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거 무슨 동사?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거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래서 주어 다음에 지각 동사가 있으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도 쓰고 뭐도 쓴다고 배웠어. ing. 이렇게 둘 다 쓴다고 배웠지? 이건 상관없는데 수동태로 고쳐도 상관없는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는 또 뭘로 바꿔야 돼? to로 바꿔야지. 풀어봐. 이미 수동태로 바꿔놨지.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 원래 능동태일 때 ing면 ing가 그대로 왔든가 아니면 뭐가 오든가 원형이었으면 to로 바뀌든가 해야 되지. 근데 원형하고 to가 나왔어. 뭘 적어야 되니? 투. 알겠니? 이러면 답이 없는 거야. 엔터링이냐 투 엔터냐 그럼 답이 없는 거야. 둘 다 되니까. 이해됐어? 자, 그 다음 7번 설명을 할 텐데 좋아. 약한 친구들 있으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할게. 자, 수동태를 잠깐 벗어나서 이걸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급하긴 하지만 좀 섣부른 느낌이 있지만 분사구문의 기본만 얘기할 거야. 분사구문. 자, 모든 공부는 말 속에 답이 있어. 맞아. 왜 늦었어? 버스 근무. 버스 파업 때문에 그렇지. 자, 분사 구문의 말 속에 답이 있다고 했어. 분사가 뭐 있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걸 쓴다는 거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쟤만 쓰면 절이 될 수가 없어. 맞잖아. 주어 동사가 있어야 절이잖아. 근데 준동사만 있으면 절이 안 되지. 응?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만드는 게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이거에 앞서서 이 개념부터 잡아야 돼. 부사절. 부사는 내가 수식이라 그랬지? 자, 부사절은 뭐가 있단 소리야? 절이니까. 절. 주어 동사가 있지? 근데 이걸 이따가 보여줄 텐데 이렇게 바꾸면 동사가 어떻게 된다 소리야?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 동사를 분사로 바꾸면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말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건 문장이 아니야. 문장. 문장 맞지? 다로 끝날 수 있지. 나는 TV를 봅니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내가 TV를 볼 때. 문장 돼? 아니에요. 병신이 되지 갑자기 문장이. 그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다시 보여줄게. 이게 없으면 뭘 찍어도 돼?
온점을 찍어도 되지. 근데 이걸 쓰면 여기다 온점을 찍을 수가 없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리고 진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어? 그럼 주어가 주인이 누구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 이 문장의 주인이 얘지. 그렇지? 이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동사 있으니까 주절.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느냐? 주절을 뭐 해주는 거야? 꾸며주는. 문장을 꾸미고 있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뭐야? 얘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게 누구야? 동사지. 동사는 혼자 있어도 문장이 돼. 무슨 문? Go! 무슨 문? 명령 문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앞으로 기억해. 문장을 꾸민다는 건 뭘 꾸민다는 소리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누굴 꾸미는 거랑 같은 거지. 문장을 수식했다는 건 동사 수식했다는 얘기야. 동사 꾸미는 게 뭔데? 부사. 얘가 한 역할이 그래서 부사인데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 구야 부사절이야. 절. 이게 부사절이야. 그럼 부사절이 뭔 말인지 이해돼? 다른 문장을 꾸며주는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병신같이 찐따가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어? 원래 자기 혼자서도 문장이 될 수 있는데 when. when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 그지? 동사 동사야. 이어주는 뭘로 쓰인 거예요? 접속사 when이야. 오케이? 지금 접속사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앞에 있어도 개수만 맞으면 돼.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문장을 가운데 넣으려면 이렇게 써도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가운데 wen 쓰고 이렇게 써도 되냐? 나는 밥 먹는다. 내가 TV 볼 때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그거나 이렇게 먼저 쓰고 뒤에 쓰는 거랑 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개수만 맞으면 돼. 자 다음 또 필요한 말을 쓸 거야. 이 말을 이해해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방금 내가 놀자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접속사만 붙이면 뭐가 돼? 부사절이 되지. 그 말은 이놈만 붙이면 무슨 절이 이끌어진다? 부사절. 멀쩡한 문장 앞에다가 이놈만 이 접속사만 붙이면 얘가 무슨 절이 된다? 부사절. 그걸 정리할 거야. 어떤 놈을 붙이면 얘가 접속사절, 부사절이 되느냐? 오케이? 쌤이 지금 굉장히 단계적으로 천천히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1번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서 방금 뭐 배웠어? 뭐뭐할? when. 뭐뭐할? 무슨 네. 뜻이야? 뭐뭐할 때 이런 거. 근데 니네가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뭐뭐할 때라는 접속사를 요놈 말고도 배운 게 있어. 누구 있었어? while. as. while도 맞아. 근데 뜻이 좀 다르지. while은 뭐뭐하는 동안. 똑같아 기능. 다 시간이잖아. 뭐뭐할 때나 뭐뭐하는 동안이나 다 시간이잖아. 그지? 얘네들은 다 주어동사 앞에 붙이면 무슨 절이 돼버리는 거야? 부사절 되는 거야.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since도 되겠어? 네. 뭐뭐한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이렇게 될 테니까. 되니? 그다음 뭐 쉬운 거는 이런 것도 되나? after, before 이런 것도 되겠지? 되겠지? 이거 말고도 좀 더 있는데 2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은 뭐 있어? 똑같은 개념. reason. why. 단어 말고 why.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서 뭐뭐이기 때문에 되는 거. 그게 because. since. 맞아. 선생님 since를 위에다 쓰셨는데 왜 또 쓰시죠? since는 뜻이 두 가지야. 뭐뭐 이후로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는 거야. as도 마찬가지지. as도 둘 다 뜻이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고1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now that 이게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랑 같은 뜻이야. 그럼 now that I love you 그건 무슨 뜻이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합쳐서 접속사야. 세 번째 조건이 있어. 조건은 니네가 잘 아는 if야. 니네가 쓰는 if 뒤에 다 주어 동사 와 있었지? if의 반대말. unless. 네 번째 양보절이라고 그래서 좋아. 비록 내가 그건 양보하지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한 뜻이 비록 뭐뭐
이지만 이런 뜻이 나온 게 네 가지밖에 없었지. 도우, 도우, 얼도, 올도우, 이븐도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양보 그러니까 호성이하고 민결이처럼 네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학교 때 좀 기초는 쌓아두었다. 근데 이 네 가지도 말 못하면 이건 중학교 때 판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야. 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니네 오늘 개념만 잡아야 되니까 네 가지. 이거 말고도 더 있어. 하다 보면 계속 추가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멀쩡한 문장 앞에 붙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부사절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런 이제 도시까지 접속사가 위에 나열한 접속사가 붙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당연히 뒤에 컴마 찍고 뭐가 나와야 돼? 다시 주절이 등장해야 되는 게 기본 구조야. 기본 구조.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접속사 주어 동사로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럴 때 반드시 컴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어떤 문장에는 컴마가 없을 수도 있어. 컴마는 별 의미를 두지 마. 그냥 쉼표라서 그냥 써주면 좀 읽기 편하지.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됐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개념을 배웠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분사 구문을 배워야 되거든. 그럼 이건 지금 뭐야? 이게 다 무슨 절이라고? 부사절이지. 딴 거 건드는 게 아니야. 분사 구문은 부사절의 줄임이야. 줄임. 그러니까 분사 구문 안 써도 돼.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부사절이 너무 갖춘 문장이라서 좀 편하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럴 때 짧게 줄이는 게 분사 구문이야. 줄임말이니까 줄여야 되겠지? 줄인다는 건 뭘 의미해?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더 붙인다 아니면 뺀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접속사를 생략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내가 왜 가로치고 저걸 붙였냐 하면 접속사를 꼭 안 지워도 돼. 분사구문은 하는데 접속사, 이 접속사들 있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접속사. 내가 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맨 앞에 접속사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지우면 좋은데 가급적 뭐 하는 게 좋겠어? 분사구문의 목적이 뭐니까? 분사구문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내가? 꾸미는. 줄이는 거라 그랬지? 줄이는. 부사절을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의 큰 목적이라 그랬지? 그러면 가급적 생략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으나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겠지. 왜? 뜻이 다르니까. 그치? 나는 when을 지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올드 오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황 판단을 했을 때 헷갈릴 수도 있으면 써도 그대로 둬도 돼. 분사구문에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쓴 거야? 무조건 생략이 아니고 생략? 해도 돼. 해도 됨이라고 쓴 거야. 응? 내가 다 안 보고 있는 거 같지? 어? 수업 시간에 쫓겨나면 개망신이겠지, 그지? 자, 그럼 접속사를 지우거나 그대로 뒀어. 그 다음에 무조건 뭐 나와? 부사절이니까. 주어가 나오지. 먼저 주어가 나오지. 순서는 항상 똑같아. 부사절은 접속사를 처리하면 다음번에 바로 등장하는 건 주어야 항상. 응? 주어를 생략하는데 이건 해도 됨이 아니야. 생략하는데 이건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무조건 지울 수가 없어. 주절과 뭐 할 때? 일치할 때야. 일치할 때. 아니 선생님, 그럼 주절과 같지 않으면 못 지운다고요? 못 지워. 여기까지 진행시켜 볼까? When I enter the room.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I 과거형으로 방에 들어갔을 때 I found the book. 나는 그 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썼어. 이거 지울 수 있다고 그랬죠? 있지? 왜 안 지워도 되냐면 이거 없다고 쳐봐. 내가 방에 들어가 책을 찾았어. 이걸 양보로 번역하는 미친놈은 없겠지. 내가 방에 들어갔지만 책을 발견했다. 이거 이상하잖아. 없어도 유추가 된다고. 그래서 지워주고
이게 부사절 주어야. 주절의 주어도 뭐야? 똑같지? 그럼 이걸 왜 지우겠니? 지워놔도 지운다는 건 곧 이거랑 같다는 신호지. 그럼 우리는 이걸 지워도 이게 주어라는 걸 알 테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만 두면 이건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그지? 그러면 분사화 시켜야 되는데 원형에 ing를 붙여. ing.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entered를 뭘로? entering으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when I entered라는 세 단어가 분사구문으로 고치니까 몇 단어가 됐어? entering. 한 단어가 됐지. 이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뜻은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치고 나니까 주어 동사가 없지. 오로지 현재 분사만 있지. 그러니까 절이 아니고 구가 된 거야. 뭘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분사 구문.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리고 살짝 또 왼쪽으로 와서 니네 보통은 먹다 그러면 eat와 ate 무슨 형과 무슨 형이야? 현재형과 과거형이지, 그치? 이걸 보통 여기에다가 it 이렇게 과거 분사해서 3단 변화 이렇게 외우잖아.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정확히 알려주면 현재형과 과거형이야. 그치? eating이 현재 분사형이고 그럼 과거 분사형이 있겠지. being eaten. 그러니까 분사는 싹 다 뭐야? ing야. ing인데 잠깐 소급해서 기억을 해봐. 선생님이 to 부정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수업 초반부에 얘기했었어. 이제 고등부 올라오면 to 부정사가 to 원형만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수동이면 뭐였어? to be pp도 뭐다? to 부정사라 그랬지. 이것도 to 부정사야. 그럼 동명사 ing가 동명사였지. 그지? 근데 이건 능동. 그럼 뭐도 있어? 이것도 동명사야. eating은 먹는 것. being eaten은 뭐야? 먹기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준동사지. 그지? 현재 분사, 분사도 준동사야. 그래서 원래는 ing 붙이는 게 있고 똑같은 ing를 수동으로 being eaten이라고 외우는 거야 우리가. 근데 모든 현재 분사의 수동에는 다 앞에 being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그지? 그 미국 사람들은 맨날 쓰는 말이니까 being 있다는 거 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빼고 그냥 뭐만 쓰는 거야. eaten만 과거분사로 쓰는 거야. Understand? Understand? 그게 중요해. 보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했으니까. 어렵지도 않아. 어떻게 줄여야 돼? 밑에 거지. 저 애들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그 상자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자는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지? 순서대로. 띠링 띠링 상자가 이시니까 지워주는 거야. 첫 번째 단어가 뭐야? 이즈지. 수동태니까 비동사가 먼저 나왔잖아. 근데 이즈의 원형이 뭐야? B. 이게 무조건 짤업되니까 부사절 분사구문을 고칠 때는 첫 번째 동사를 ing로 고치는 거야.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 being. 이거 고쳤으니까 나머지 똑같지? made.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미국 애들은 빙이 맨날 붙는 걸 다 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뭐 하기도 해. 생략. 그럼 이 분사구는 마치 뭘로 시작한 것처럼 보여? made. 마이크 동사. PP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 좀 아까 내가 분사구는 다 뭘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ing ing로 시작한다 그랬지 현재 분사. 근데 얘는 이걸 지우고 나면 뭘로 시작하는 걸로? PP. 선생님 ing가 아닌데요? 그러지 말라고.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는 항상 앞에 뭐 있는 거야? being. being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항상 수동태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요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특강 때 또 얘기하겠지만 얘네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여기가 ed 즉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이렇게 나와. 분사구문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응?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 주어 누구라 그랬지? 보이지 않지만 비. 누가 주어라 그랬지? 비. 보이지 않지만 이 동작의 주어 뭐가 됐든 여기 주어 없잖아. 분사구문 만들면서 지웠잖아. 왜 지운다 그랬어? 아니. 얘랑 어때서? 그럼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 안 돼? 지웠다는 것은 이 동작도 얘가 한다는 얘기야. 갖다서 지웠으니까. 그럼 봐봐. 얘가 하면 뭐야? ing. 그래. 반대로 얘를 어떻게 한 거면? PP 이렇게 돼. 쉽게 말하면 얘가 한 거면 능동이니까 ing. 얘가 되어진 거면 P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이 문제 풀려고 이 많은 정보가 필요했던 거야. 7번 봐봐. 원래 서프라이즈의 뜻이 뭐야? 놀라. 이거 타동사야. 그럼 목적어 있단 소리지. 누구를 뭐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야. 오케이? 근데 여기 문제가 이거냐 이거냐 나왔지. 그리고 생김새를 보니까 딱 무슨 구문이야? 분사. 분사 구문이지. 뭐가 됐든 간에 그지? 그러면 이 여자가 남을 놀래킨 거냐 아니면 놀람을 당한 거냐 이 개념이야.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한참 동안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건 그 여자가 남을 놀래킨 거야 자기가 놀란 거야. 놀람. 놀람을 당한 거지. 둘 중에 답이 뭐겠어? 그렇지. 이렇게 고르고 선생님 이거 분사구문인데 왜 이디냐면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빙. 빙의. 오케이? 이런 걸 이제 이름을 다 붙이면 수동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잘 듣는 친구가 몇 명 있으니까 추가 설명도 할게. 뭐 어쨌든 동사로 쓰일 때도 하여튼 내가 능동이면 뒤에 뭐 있다? 타동사가 목적어. 을을 있고 수동이면 세 가지. 아까 먹었어? 불러봐. 수동이면 어. 아예 아무것도 없거나 분사. 부사에 해당되는 게 있거나 전. 아니면 뭐 전명구가 있다고 했었지 그지? 자 해석 못해도 이렇게 풀면 돼 또.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레슨. 이거 뒤에 뭐 있어? 서프라이즈가 내가 타동사라 그랬지. 누구 놀래키다라 그랬지. 네. 을을이 있어 전치사구가 있어. 전치사. 그럼 빠른 놈들은 이것만 딱 보고도 이거 쓰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게 답이면 이게 아니라 누구들 놀래켰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알겠어?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접목시키면 문제가 금방금방 풀리게 돼 있어.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필기하면서 설명한 게 꼴랑이 한 문제 풀려고 하는 거야. 그지? 핵은 이 문제는 수동태 단원에서 분사구문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묻는 문제였거든? 근데 내가 분사구문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부사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그지? 그래서 절구도 헷갈리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하나 블럭처럼 쌓여서 영어 잘하는 애들 그냥 휙 잘 푸는 것 같지만 걔네들은 밑에서 졸라 고생을 해서 그 베이스를 쌓아서 그 노하우를 가진 거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돼. 선생님 자신 있거든?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영어 성적 50점도 못 맞던 그 쉬운 시험을 50점도 못 맞던 친구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쌤이 하라는 걸 그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건 누구나 해. 누구나 한다고. 그런 애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 아이 다른 애들도 다 못하던데요 이거야. 남들만큼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더 많은 욕심을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남들만큼만 하면 안 돼. 카메라가 있어야지. 맨날 놀던 애들 계속 놀아. 근데 난 오늘부터 개과천선 해가지고 다른 애들 뛰어다닐 때 단어장 붙들고 빈강이 있어서 막 하고 있어. 달라지겠지 걔는. 그지? 습관이 무서운 거야. 의식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좋든 나쁘든 습관이 박혀버리면 알면서도 안 하게 돼. 습관처럼 행동하게 돼.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안 좋은 습관을 빨리 버릴수록 변화는 빨라져. 졸업식 앞둔 애들, 졸업식 한 애들한테
내가 띵언을 해주는 거야. 학생들 물어보면 다들 공부 잘하고 싶냐고 잘하고 싶대. 잘하고 싶다는 건 뭐야? 지금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잘한다는 건 뭐가 생기는 거야? 변화가 생기는 거지. 변화를 하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행동이 뭐 때문에 안 바뀐다고? 습관 때문에. 내가 언제 숙제한 적이 있어? 숙제하면 이상해. 난 안 했으니까. 오늘도 학원 가면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뛰어놀다가 차 타고 집에 와서 또 졸리면 자야지. 아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에이 근데 뭐 어제 하던 대로 또 오늘도 똑같이 해야지. 절대 변화가 없지. 응? 만들란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확 와닿는다면 이해하고 그 지도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돼요. 아니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답이 있잖아. 내 학교 시험도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시험 볼 텐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 없어? 정답이. 정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정답 없는 문제를 내진 않지. 정답이 다 있잖아, 그지? 우린 뭐만 하면 돼? 그 정답을 찾기만 하면 돼. 그게 뭐가 어려워?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정답이 뭘까 고민하면서 찾아가면 되잖아. 그지?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어려운 거야. 어떤 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정답 있어 없어? 그런 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수학 문제도 풀다 보면 내가 틀릴지언정 답이 있지. 그럼 한 번 틀렸으면 만답을 찾아갈 때까지 시간을 들이면 된다고. 그걸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아니 한 번 문제 풀고 틀리면 아 이거 이상한데 다시 한번 풀어볼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느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 번 풀다가 마지막에 그걸 찾아냈을 때 그 쾌감을 느낀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공부의 재미거든. 오케이? 근데 중도에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 성취감을 맛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다고 하는 거야. 오늘도 봐봐. 영어 시간에 이거 분사구문 배우고 능동은 뒤에 을을, 수동은 세 가지가 붙는다. 이거 배웠어. 근데 얘가 나중에 어떤 능수 판단 문제에서 이걸 한번 써먹었어. 맞았어. 굉장히 기분 좋다니까. 그치? 그 경험치를 자꾸 쌓으면 선생님 요새 좀 재밌어요. 오케이?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지? 단어 10개 미만으로 통과했어. 선생님 도장 2개를 찍었어. 야 호성아 잘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뿌듯한데? 도장도 2개 받고 칭찬을 받아서 좋은데?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선생님 저는 10개 이상 못 외워요. 야 니네가 맛있는 거 니네가 먹고 싶은 거 20가지 이상 외우라 그러면 외울걸? 음식 이름 20가지 외우라면 외울걸? 그치? 근데 단어 20개를 못 외운다고? 내가 철자를 쓰라는 것도 아닌데? 그 모양만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외운다고? 이건 내가 바보란 얘기야. 저기 지금 단어 시험 어쩌다가 한 번씩 10개도 못 맞는 사람들 지금 각성해. 아니 니네가 그렇잖아. 맛있는 음식 10개 외우라고 하면 10개 못 외우겠냐고. 1시간 동안에. 또 할 거야. 분사구문 설명 또 할 거야. 오늘 들었으니까 2번째 들을 때는 이제 저기까지는 알겠다. 이런 게 만들어지겠지.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8번. 이건 어려운 단어니까 불러줄게요. Real estate는 부동산이야.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 내가 거래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는 거. 방금 가서 에어팟 거래하면 에어팟이 이동하지. 근데 니네가 땅이나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해서 아파트나 땅이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부동산. 자, 요걸 한번 볼 텐데 요 belong to거든? 이 belong to가 뜻이 뭐뭐에 속하다 이런 뜻이야. 간단해. You belong to me 무슨 뜻이야?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넌 내 거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런 뜻인데 거기 65페이지 넘겨봐. 프린트. 넌 프린트가 없으면 달라고 해야지.
뭘 실실 쪼개고 있어. 65페이지가.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마킹이 돼 있는데 수동태 불가능 동사. 반대로 물어볼게. 수동태 가능한 동사가 무슨 동사? 그럼 불가능 동사는 무슨 동사? 자동사가 왜 수동태가 안 되지?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목적 없으니까. 그럼 목적 없다는 건 수동태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자동사가 거기 박스야. 아니? 요런 애들은 마치 우리가 뭘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 타동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근본이 자동사니까 해석이 되든 어쩌든 얘네들은 여기 있는 단어든 BPP 나오면 다 틀릴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 remain이 is remained 이렇게 나왔다. 해석도 하지 마. 틀린 거야. 오케이? 그 지난번에 내가 happen 발생되다라고 번역돼도 be happen도 없다 그랬지. 거기 happen 있어 없어? 있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있어? belong to 있지. 이것도 자동사라 BPP가 안 된다고 했지. 문제 풀어봐. 그것만 배웠어도 belong to인데 is belonged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수동태 안 되지? 그럼 답이 뭐겠어 자연스럽게. 능동을 써야지. BPP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 지금 해석도 안 했어. 자, 자꾸 넘겨봐. 65페이지에 이것도 있어 없어? 찾아봐. consist of. 귀찮아도 자꾸 넘겨보고 찾아보고 해야 돼. consist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마찬가지겠네. 둘 중에 어떤 게 돼? is PP 돼 안 돼? 안 되고 이거 답이라고. 이런 거 그냥 뜻 없어도 그 평소에 자동사 외워두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어? 자, 그 다음 얘네 한 단어는 아닌데 take care of를 묶어서 뭐라고 외웠어 중딩 때부터? take care 돌보다. of. 주어가 이걸 돌보다 이렇게 했지. 그럼 이 세 단어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이게 동사라고 보면 을이 있으니까. 그럼 이 수동태 만들면 주어 be taken care of까지 다 써야지. 그리고 뒤에 뭐야? by 주어 이렇게 되겠지? 어? 이거 이상해 보이지? 전치사고 두 개 붙어서 이상해 보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걸 동사로 봤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take care, be taken은 똑같은데 of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써야지만 이게 타동사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 정도. 쉬는 시간에 교실 소란하게 만들지 마. 네. 5분간 휴식. 일단 녹화 보는 나갈 테니까 보고 나중에 좀 요새 특강이라 이런 시간에 보충이 좀 힘들거든. 다 보고 왔어? 나중에 보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수업이거든. 수업하고 거기서 의문점이 있는 거만 대걸 상담하는 쪽이야. 엄마한테 들었어? 특히.